안녕하세요. 국평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평소 이렇게 수업을 했었던 영상과는 다르게 수능이 100일 남은 8월 10일 현 시점에서 제가 4개월 만에 국어를 어떻게 4등급에서 1등급 만들었는지 그 공부 방법을 현 수험생들에게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공부 방법을 말하기 이전에 어떤 학생들이 들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이 공부 방법을 시작했으면 좋겠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그 공부 방법이 바로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길어가지고 여기 대본을 준비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어떤 학생이 들었으면 좋겠냐? 첫 번째, 75분 동안 국어 45문제를 다 푸는 친구. 못해도 한두 문제 정도 남기고 다 풀 수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OMR 마킹 그리고 한두 문제 헷갈렸던 문제를 다시 검토할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들었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2등급에서 4등급, 즉 성적 변동 폭이 꽤나 큰 친구들이 들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안정적인 1, 2등급을 확보하고 싶은 친구들. 아무래도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야 점수가 다다익선이면 좋죠.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근데 최저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2등급이 나올까요?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1등급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75분 안에 지금 문제를 한두 문제보다 더 많이 못 풀고 있는 친구들 혹은 5등급 그 밑에 친구들은 시간 관리랑 그리고 실력 향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걸 하고도 빠르게 이 공부 방법을 택해서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공부 방법을 하기 전에 어떤 어떤 마인드로 국어 공부에 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수능 국어는 명확하고도 자명한 정답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학생들이 수능은 감으로 푼다. 수능은 글자를 읽는 시험이다. 수능 국어는 말장난 아니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학생 때 저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컨디션이야. 그날의 운이야. 그날의 감이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능 국어에 대한 공부를 그날 그날 컨디션에 맡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명한 정답, 그럴 수밖에 없는 정답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부터는 저의 국어 실력이 부족하구나.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정답을 고를 수 있는지에 시선을 돌렸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국어가 자명하고도 그럴 수밖에 없는 정답이 존재한다. 수학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정답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수능은 잘 봤냐 못 봤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의 성적 앞으로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시험이죠. 그건 모두가 다 인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감으로 혹은 컨디션으로 그냥 말장난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면 여러분들 분노하지 않겠어요? 많은 한국 인생 선배들이 수능을 보고 아무런 불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잡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른 시험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려있는데 수능을 만드는 교수들, 공무원들이 그날의 그날의 컨디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게끔 만들진 않아요. 어른들은 그렇게 무책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국어에 자명한 정답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뒤에서 말할 공부 방법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네, 화작 혹은 엄매를 선택하셨을 거고, 그 다음 문학, 그 두 개는 무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네, 뭐 예전에는 화작문이었죠. 네, 화작문과 엄매를 합쳤을 때 문제가 30문제였어요. 전 45문제 중에 30문제를 다 맞게끔 공부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비문학은 정답률이 정말 어려운 것들은 뭐 20%에서 25%인 경우들도 네, 요즘은 심심찮게 나와요. 한 시험에 한 두 문제 정도는 나오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뭐 확률과 통계를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표본이 많아질수록 일정한 네, 수치에 수렴하게 돼 있죠. 근데 그게 뭐 4, 50만 명이 본 시험이라면은 전 표본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정답률이 20%에서 25%다는 현 수험생 수준에서는 찍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모두가 풀었는데 정답률이 20%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오지선다형에서 찍어서 정답 맞출 확률 5개 중 하나는 정답이니까 20%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즉 찍는 거랑 푸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는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닙니다. 즉 비문학은 다시 말하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는 전 공부를 해도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00일 남은 현 시점에서는 다른 거 잡기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뭐 영어, 수학, 탐구뿐만 아니라 국어 내에서도 잡아야 될 게 많은데 네, 그러기에는 부족하지만 문학, 화작, 엄매를 보면은 정말 어려운 문제도 정답률이 45%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네, 왜냐면 50%를 넘어간다는 거는 절반 이상은 틀렸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찍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맞출 수 있다는 문제예요. 즉 이거는 극복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작이랑 화작 혹은 엄매 그리고 문학을 다 맞고 그럼 이제 비문학 17문제 남죠. 17문제 중에서 저는 5개 이상 그 앞에 걸 다 맞았는데 5개 이상 틀릴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 우리가 많아야 5개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다 3점짜리일 확률도 없죠. 다 2점짜리일 확률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뭐 대충 이렇게 조합해보면 87점에서 88점이 나올 거예요. 요즘 수능에서는 87발정이면은 뭐 1등급, 못해도 2등급은 나올 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렇게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1, 2등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험생 때 정말 문학이랑 화작문을 다 맞게끔 공부를 했거든요. 정말 자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문학은 많이 틀려봐야 2-3문제였어요. 한마디로 저는 화작문, 문학을 다 맞으니까 65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비문학에 들어갔고 2-3문제인데 다 3점일 확률도 없지만 다 3점짜리여도 94점에서 91점이 확보가 됐다고요. 네, 그렇게 하니까 안정적인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맥시멈 성적보다 미니멈 성적에 집중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학생들이 성적이 수능에서 맥시멈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국어를 봤을 때 제일 잘 본 성적이 뭐 90점이다. 제일 못 본 성적이 75점이다. 그럼 나는 수능날 90점 혹은 그 이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요. 근데 저 케이스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 사례들을 보면은 수능은 생각보다 냉정해요. 수능 성적이 맥시멈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네, 미니멈 성적에 가깝게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이 네, 제가 여태까지 봤던 친구들 중에서 90%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긴장감, 압박감, 그쵸? 그리고 집중력 이런 여러 요소들이 수능 때는 몰려오기 때문에 네, 평소보다 좋은 성적을 받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미니멈 성적을 관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은 누구는 어떤 사람이 수능을 못 봤는데 서울대를 갔다.
근데 또 다른 친구는 수능을 못 봤는데 지방대를 갔어요. 뭐 누구는 이런 얘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재수없다. 뭐 수능을 망했는데 어떻게 서울대냐. 물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망해도 서울대를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중학교 때 95점 맞고 우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 친구들은 100점 맞게끔 공부를 했는데 95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고 지 입장에서는 못 본 거죠. 근데 85점 맞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80점 맞게끔 공부를 했는데 85점이 나와서 좋은 거예요. 아니 85점 맞게끔 공부를 했으니까. 망한다 잘 봤다는 엄청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서울대 간 친구는 더 좋은 과를 가고 싶었겠죠. 이 친구는 아무리 못 봐도 서울대는 가요. 그 친구한테 중요한 건 서울대가 아니라 과인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친구는 아무리 못 봐도 서울대를 간다는 점이에요. 즉 사람들마다 못 봐도 한계점이 있다고요. 네, 지금 3, 4등급 나오는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을 드랍하지 않는 이상 시험을 못 봤다면 못 봤다고 2, 30점 나와요? 50점 나와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최소한의 내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성적이 있을 거라고요. 그 성적을 올려야 됩니다. 그 방법을 제가 오답 공부 방법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멈 맥시멈 성적의 두 번째 좋은 점은 자 미니멈 성적이 이제 90점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아무리 못 봐도 90점이 나와. 그런 친구가 컨디션이 좋거나 그날따라 운이 좋았을 때 100점이 나오지. 70점에서 90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100점이 나오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미니멈 성적을 올리면 피스톨 효과처럼 맥시멈도 어느 순간부터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래서 수능 보러 들어가기 전에 한 5일 전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2개 이상 안 틀리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미니멈 성적이 2개까지가 된 거죠. 컨디션 뭐 그날따라 운이 좋았으면은 다 맞고 아니면 2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니멈 성적을 어떻게 올려야 될지를 유념해 두고 오답 공부 방법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번째, 맞출 문제는 다 맞추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이 끝났을 때 아쉬운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쉬운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시험이 끝나고 났을 때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이거 고민했었는데 이거 나 5번 할까 하다가 바꿨는데 이건 아쉬운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몰랐으니까 이건 내가 못 풀어 하는 문제만 틀렸어야 돼요. 그러고 85점, 75점 나오면은 받아들여야죠. 그건 내 성적대로 봤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85점, 75점 맞고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를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률 20, 30% 지금 45%인 정답률을 놓고 고민할 게 아니라 먼저 80% 정답률 다 맞출 수준 만들고 그 다음 70%, 그 다음 60%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클리어해 가야 돼요. 80%가 끝났을 때는 80%인 정답률이 80%인 문제들은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거는 틀리면 화를 내야지 너 자신한테. 그쵸? 보면은 대체로 국어 같은 경우는 2번 아니면 3번인데 라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은 화를 내본 적이 있어요? 화를 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2번 아니면 5번까지 왔다면 5번을 골랐을 때 틀렸으면 정답은 2번이에요. 대체로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정답률이 이제 50대 50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골랐으면 정답을 맞춘 건데 이거 틀렸어서 지금 2점에서 3점을 날린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공부 방법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최소 5점에서 10점은 올라요. 저 장담컨대. 여러분들 국어 시험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1, 2등급 안 나오는 친구들은 M에서 틀리는 문제들 꽤나 많을 거예요.
그것만 잡아도 여러분들 1, 2등급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지금 이제 100일 남은 시점에서 뭔가를 엄청난 걸 공부한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성적들은 확보해 나가야 돼요. 지금부터 성적 올리는 게 아니라 쌓아가는 거예요. 이제 드랍하지 않을 점수들을 챙겨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니멈 성적과 맥시멈 성적의 변동폭을 줄여서 내가 대충 이 정도 시험 보겠구나 하면 성적 나오겠구나 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그 다음에 아쉬운 문제가 없게끔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장단컨대 수능에서 좋은 성적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했던 이 4가지를 아우르는 공부 방법이 바로 수능 맞춤형 오답입니다. 수능 맞춤형 오답이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했었던 교재들을 그리고 그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서 그걸 여러분들 걸로 만들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실력을 향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100일 남았지만 충분히 성적 올릴 수 있습니다. 국어 답답한 친구들 지금 당장 오답 방법 바꾸시면 성적 오른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다음 수능 맞춤형 오답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